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이 결정됐다는 자료가 공개돼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금강산에서 피격된 박 씨가 호텔방을 나선 시각이 새벽 4시 18분. 피격 장소는 경계선 울타리 밖 200m 지점으로 추정됐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고시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모두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실질 소득이 줄면서 민간 소비가 4년 만에 최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정부가 이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허용을 결정했다는 근거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현 정부의 이른바 설거지론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참여정부 설거지라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근거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현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을 결정했으며 이 내용이 지난 4월 방미 직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는 것입니다.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소속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의 4월 경제통상 분야 추진 계획이란 문건 4본을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 해가지고 그 옆에 미측 입장, 다만 대통령 방미 전 쇠고기 문제 성결 필요. 문건은 한미 FTA 인준과 쇠고기 수입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규정했으며 특히 OIE 기준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이라고 명시해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방미 직전인 지난 4월 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미 간 사전 묵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쇠고기 협상이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보고가 있던 4월 7일은 한미 간 공식 협상이 진행되기 이전으로 정부가 협상도 하기 전에 이미 30개월 이상 수입을 결정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외교부가 전현직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설득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어서 외교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새 정부 출범 초 외교통상부 고위 관료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FTA의 조기 비준을 위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원령이나 검역 주권 문제를 확인했고 외교 라인의 수뇌들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당국은 참여정부 말기에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집요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설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쇠고기 수입 관계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 권고를 시행하면 쇠고기를 원령 제한 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송민순 전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주도했습니다. 외교부는 장관회의 이 같은 결론을 토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기 중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몇 업 짓도록 하자고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대선 직후 노 대통령을 찾아가 쇠고기 수입 문제는 미국 측에 이미 약속했듯이 현 정부에서 풀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건의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외교통상 고위 관계자들이 쇠고기 수입에 적극적이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에서 이들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금강산에서 피격된 고 박왕자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16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이동 경로와 총격 횟수, 북한 측의 의도성 여부 등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미현 기자입니다. 고 박왕자 씨가 피격당한 시각은 지난 11일 오전 5시 16분 이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오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에 대한 중간 조사 발표를 통해서 입수된 사진 가운데 오전 5시 16분에 찍은 사진에 박 씨가 이미 피격을 당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현장을 담은 여러 사진을 분석 종합하면 피격 장소는 해수욕장 경계선 울타리에서 기생바위 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가 숙소를 떠난 시각은 4시 18분이었고 CCTV에 나타난 시각 4시 31분은 실제보다 12분 29초 빠르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은 특히 북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건 발생 시각 4시 50분부터 55분 사이는 상당히 환하게 보이는 상황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그러나 총성을 들은 10여 명의 진술이 2발에서 3발 또는 그 이상 등으로 엇갈리고 있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의 이동 경로와 북측의 의도성 여부 등도 규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의혹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조사단은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측 당국의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의장 성명을 통해서 남북한 양측에 모두 남북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싱가포르 조지여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또 14 남북 정상회담 선언에 기초한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장 성명 작성 과정에서 14 선언을 고집하는 북측의 주장을 피해달라고 의장국인 싱가포르 측에 우리 정부가 요청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 외교 라인의 전략 부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고시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서 모두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불은 새벽 1시 20분쯤 10층짜리 상가 건물 9층 고시텔 6호실과 8호실에서 시작됐으며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서 42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가 1차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붙지 않자 방으로 옮겨 2차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텔 내에 있는 CCTV가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은 데다 새벽 시간대 벌어진 방화로 목격자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이 오늘 발대식을 갖고 2회 연속 종합 10위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임종률 기자입니다. 올림픽 태극 전사들이 2008 베이징 대회를 향한 힘찬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오늘 오후 올림픽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현택 대한올림픽위원회 KOC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승 각오를 밝혔습니다. 선수단 기수인 남자 유도의 장성호 선수 등 250여 명 선수단이 종합 10위에 대한 의지를 다졌고 임원 및 선수 가족들이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친서를 통해 결과보다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여자 대표 주장인 핸드볼의 오성옥 선수는 5회 연속 올림픽 출전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금메달로 국민 여러분들한테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현택 KOC 위원장도 김정택 선수단장에게 단기를 전달하면서 스포츠 10대 강국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막식 때 남북한 공동 입장 및 공동 기수 문제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북측에 대해서 실무회담을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를 접수를 북쪽에서 거절을 해왔습니다. 한편 오늘 결단식에는 방송인 강병규와 현영, 가수 박상민, 개그맨 박준영 등으로 구성된 연예인 응원단도 결단식을 갖고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대표 선수단 본진은 오는 8월 1일 결전지인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해 현지 적응 및 메달을 위한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임종률입니다. 고유가 충격으로 올 2분기 국내 총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증가에 그치면서 처음으로 2분기 연속 1%를 밑도는 등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는 서비스와 비내구재 소비 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 분기 대비 0.1% 감소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내수 부문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구매력 위축으로 민간 부문의 소비 위축이 극심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전체 모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북에서 50% 이상임이 확인됨에 따라 전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의복이나 야외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해 지역에서는 주변 환경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08 베이징 올림픽이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올림픽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굉장히 뜨거운데요. 마지막 입장권을 사기 위해서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긴 줄이 늘어선 판매처 앞으로 한번 가봅니다. 만여 명의 사람들이 올림픽 입장권을 사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텐트와 돗자를 준비해 차를 기다리고 이곳에서 꼬박 이틀을 기다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서로 간식을 나눠 먹고 카드를 치며 지루한 시간을 견뎌봅니다. 이번 입장권 판매는 마지막이라고 하는데요. 일부는 암거래에 판매되고 가짜 입장권까지 나오고 있어 올림픽 입장권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성난 듯 보이는 소가 뿔로 남성을 들어 땅바닥에 내팽개칩니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소몰이 축제는 골목을 누비는 거친 소들의 질주를 눈앞에서 목격하며 짜릿함을 즐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축제에서 거리에 풀어놓은 12마리의 소에 바쳐 부상을 당한 사람만 14명. 소몰이 축제는 스페인에서 건너온 축제로 매년 멕시코에서도 열리고 있는데요. 해마다 부상자와 사망자까지 생기는 이 무모한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호주에서는 애완용 토끼가 불이 난 집에서 주인을 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있은 후 토끼는 더욱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됐는데요. 이 토끼가 어떻게 주인을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화제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시죠. 레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애완용 토끼.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한밤중 주인들이 자고 있을 때 토끼가 침실문을 긁으면서 부부를 깨웠고 큰 불이 나기 전 무사히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인을 구한 토끼 이야기는 처음인데요. 집은 타버렸지만 가족 모두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히말라야 정복에 나섰던 이탈리아 등반객 2명이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산, 해발 8,126m 난가 파르바트에 오르다 길을 잃었습니다. 3명이 함께 산을 올랐지만 1명은 일주일 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산, 벌거벗은 산으로 불리는 곳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등반객들. 앞으로 또 다른 도전에 나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관 양정관입니다. 주말 야외 활동을 위한 주말 기상 정보와 날씨와 관련된 관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말 기상 정보입니다. 토요일 우리나라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으나 일요일 우리나라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토요일 중부지방과 경상남도 지방은 가끔 흐리고 산발적인 비가 밤까지 이어지겠으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토요일 야외 활동에는 다소 불편함이 따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이 구름 많고 무더운 날씨를 보여 전반적으로 야외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겠으나 강원도 영동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에 다소 지장이 있겠습니다. 집중호우란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1시간에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집중호우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며 주로 장마 전선대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 나타나거나 장마 종료 후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상층에 찬 공기가 지날 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발생합니다. 또한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태풍 전면에서 발생하는 수렴대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과 태풍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우나 태풍 등 악기상이 빈번히 나타나는 여름철입니다. 수시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주말 기상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